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구의 주식코치를 시청해 주신 분, 찾아오신 분 감사합니다. 자, 아마 한 주 많이 어려웠던 한 주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저번에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다시피 박스권 하단, 박스권 상단 매도 이런 전략을 드렸었는데요. 2750포인트를 말씀드렸는데 보기가 상단 자리를 맞고 좀 밀려왔는데요. 제 개인적인 견해는 5월까지는 좀 밀려 내려오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또 우리 개인 투자자는 삼성전자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에 대한 밀림이 좀 시장에 악영향을 주고 있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다음 달 한 5월 중순까지는 시장이 좀 밀릴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상반기는 밀린다라고 이럴 때라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참고가 잘 됐는지 모르겠지만 아직도 이 수급에 대한 개선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중심이 되는 거는 외국인이다 이렇게 포인트를 잡으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시그널을 잡을 때 언제 사야 되냐? 지금 사야 되냐? 나중에 사야 되냐라고 했을 때는 이 지표의 시그널이라고 하거든요. 그 지표의 시그널은 외국인이 키를 잡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최근 1월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계속 주기차게 매도를 하고 있고요. 2년 전 코로나의 종국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개인만 많이 살았던 시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수급 논리라고 흔히들 얘기합니다. 그래서 3,000포인트 위쪽은 개인들이 되게 많이 갖고 있거든요. 또한 2,700에서 또 3,000 라인도 개인들이 되게 많이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매도 포지션을 많이 잡았기 때문에 수급 논리상 거기에는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누누이 올해 말씀드린 것 같아요. 제가 사라고 할 때가 포인트를 드릴 거니 방송을 잘 시청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그 포인트는 나오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글로벌 증시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뭐 나스닥이 최근에 뭐 조정이 또 들어왔는데요. 중간값에서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미국도 많이 안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조정의 시작이다라고 보여주거든요. 미국 역시 자체도 꺾였어요. 그러니까 추세가 꺾였다고 흔히들 얘기하는데 지금 꺾인 라인이다 저는 그렇게 보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원자재를 잘 봐야 돼요. 지금 보면 뭐 밀이라든지 옥수수, 그다음에 대두 이런 것들이 가격이 많이 올라와요.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곡물값이 영향, 그다음에 러시아의 지정학적 영향 때문에 곡물가가 많이 움직여서 올해 내년에는 먹거리에 대한 부분들을 잘 보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우리가 또 잘 체크해 봐야 될 거는 뭐냐, 거래주기 완화, 폐지에 대해서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이 오프닝 관련주에 대한 포인트를 잘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생활 속의 아이디어를 찾아서 주식과 믹싱하는 전략을 짜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우리가 쉽게 시장이 뭐 강하게 반등을 추세를 돌리기는 어려운 시장이다 보니 일어난 일들에 대한 정책 모멘텀과 그다음에 트렌드, 인기에 있는 종목들로 우리가 선별적으로 매매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고 하나 포인트를 드리고요. 두 번째는 많이 다운돼 있는 업종을 잘 보면 돼요. 최근에 조선주가 많이 움직이거든요. 그동안에 소외됐던 업종 중에 한 업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은 업사이클, 다운사이클에서 업사이클 되는 업종들이 많이 움직여요. 최근에 조선주가 움직였고, 그 다음에 또 움직일 만한 게 이제 저번 주부터 딱 특이하게 나왔던 게 제약바이오예요. 근데 5G도 한번 움직였고, 모든 업종이 순환매를 타고 있거든요. 그래서 밸런스가 마지막은 제약바이오로 오지 않을까. 그래서 제약바이오를 가지고 있는 시청자 여러분들은 굳이 지금 팔지 말아라 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제 반등이 레벨업이 들어올 때 손절을 하더라도 떨어질 때 손절하는 게 아니라 올라갈 때 손절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꼭 체크하셔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다음 주도 마찬가지고 5월 중순까지 우리가 조금 더 관망하는 전략을 쓰고 현금화를 두고 현금이 있다면 좋은 시점에 좋은 종목들을 싼 가격에 살 수 있거든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팔든가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파는 방법 두 가지의 선택지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데요.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은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파는 것보다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그런 방법을 선택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보니까요. 오늘 또 열심히 여러분들의 종목들 상담해 드릴게요. 자, 1부는 뭐예요? 스터디 상담. 우리가 좀 더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고 그다음에 좀 보는 눈을 키운다면 2부 때는 많은 분들이 상담할 수 있도록 스피드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전화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는 02-3772-0269-0279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자, 전화 상담, 스터디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느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BH요. BH 사셨어요? 네. 매수가 비중은요? 22,000원에 10%요. 잘 사셨다. 이거 제가 네. 이거 BH 상담 많이 했었는데 혹시 아세요? 예, 듣고 샀었어요. 그래요? 많이 올랐죠?
네. 예, 이 사이클이라 그래요. 이 BH 같은 경우는 휴대폰 부품 단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네. 휴대폰 부품 단위, 이거 휴대폰 부품인 건 아시죠? 네네. 예, 휴대폰 부품 단위 왜 좋아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 그럴까요? 지금 막 계속 시세를 주고 있잖아. 왜 그럴까요? 이게 혹시 애플카하고도 관련도 있고. 네, 또요? 또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네요. 예, 그 애플카하고도 관련이 있고 전장 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삼성전자, LG전자가 이제 그 휴대폰 사업을 철수했잖아요. 예, 예. 철수하면서 이런 중소형 모멘텀이 되게 커져요. 삼성전자에서 중저가 폰들이 많이 만들고 있거든요. 올해 생산 계획이 많이 잡혀 있어요. 그다음에 프리미엄 휴대폰들도 많이 계획에 잡혀 있고 그러다 보면 부품 단으로 영향을 주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BH나 그다음에 파인테크닉스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뭐 자화전자도 금요일로 막 상한가 막 강하게 움직였잖아요. 그렇듯이 네, 네. 이제 이 여러 가지 전장에 대한 부분들도 이 휴대폰의 부품단들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참 좋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BH가 되게 힘들어요, 종목이. 그래서 이 종목을 많이 상담했는데 뭐 손해 나신 분들이 되게 많이 있었는데 바로 이렇게 수익을 주는 거 보면 주식이라는 것들은 시간과의 싸움을 하면 수익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 되게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 종목은 조금 더 가져가는 거 어떨까요? 어느 정도까지 가져가야 되나 그걸 지금 몰라. 매수가가 정확히 22,000원에 비중 10%세요? 제가 이게 작년 네. 10월 달에 샀거든요. 네네네. 한참 떨어졌다가 네. 좀 올라왔거든요. 네, 많이 한 번 더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시장이 좀 불안하니까 이 종목은 28,000원 정도 되면 반은 네. 파세요. 반은 홀딩. 아, 그러면 이제 반을 팔고 나서 수익을 만들어 놓고 반을 기다리면 좀 편하게 기다릴 수 있거든요. 그런 전략을 네. 짜는 건 어떨까요? 어느 정도까지 홀딩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28,000원 보고 28,000원 넘어가면 3만 원짜리예요. 29,000원짜리거든요. 그 원자리가 좀 무거워요. 그다음에 거기 넘어가면 신고가거든요. 그러니까 28,000원 돼서 5% 팔고 좀 킵해놓고 수익률을 좀 기다렸다가 나머지는 그냥 끌고 가는 거 어떨까요? 그래서 3만 원 되면 전화 한번 주시겠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느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코스믹스요, 10%요. 사신 이유가 있어요? 그때 한참 좋을 때 샀는데요. 네. 제가 네네. 수익이 났는데 못 팔았어요. 매수가 비중을 어떻게 되세요? 10%에 12만 5천 원이요. 그래요. 이 관련주는 어떤 관련인지 아시죠? 네, 어디에만 관련주. 네, 그다음에 또 가장 이 종목이 움직일 만한 이유는 뭘까? 이렇게 보셨어요? 코스맥스 이스트라고 그때 앞에 떨어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움직일 것 같은데. 화장품 쪽으로 보면 돼요. 네, 화장품하고요. 네, 오프닝 관련주라고 해서 우리가 마스크 벗게 되면 화장을 많이 할 거잖아요. 네네.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데요. 네. 제가 매수가가 너무 높아서 네. 투매를 하고 단가를 좀 낮추고 싶거든요. 이제 기다렸는데 제가 못했어요. 네네.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될지. 이런 종목들은 첫 번째로 봐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봐. 2년 전에는 이제 장기적으로 들어갈 거냐, 단기적으로 갈 거냐 이렇게 전략을 짜야 되거든요. 네. 맞잖아요. 네. 근데 이 종목은 장기보다는 단기가 좀 나아요. 네네네. 왜 그러냐면 기술적 반등 노리는 게 나아요. 왜 그러냐면 2년 동안 화장품 관련주는 되게 어려웠잖아요. 그죠? 네네. 뭐 화장품 관련주 거의 막 적자가 나고 그다음에 힘든 생활을 지냈잖아요. 왜 그러냐면 마스크의 영향으로 사람들이 화장품에 대한 판매량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기업이 네. 많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보다는 단기적인 관점을 보면 될 것 같기는 하거든요. 지금 이 5%면 5% 정도 더 사서 끌고 가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지금 목표가는 현재요? 13만 원 정도 가져도 돼요. 그럼 지금 현재 투매를 해도 될까요? 네, 추매해도 상관없어요, 이 종목. 그래요? 네, 그래서 이 종목은 13만 원 정도까지는 갖고 있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단기적이면 멘토님 언제 정도가 단기나요? 맨 처음에 장기로 봤거든요. 이걸 너무 단가 높아서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봐야 되니까 이게 어떻게 봐야 되냐면 장기적으로 가려면 뭐가 잘 돼야 돼요? 돈을 계속 벌어야 돼요. 네. 그렇죠? 네네네. 만약 이렇게 네. 막 이 장기적인 투자를 관점에서 볼 때는 실적을 잘 봐야 되거든요. 근데 실적은 네. 나쁘진 않는데 네네. 이게 그동안 2년 동안에 되게 어려웠어요. 화장품 관련주가 다 네. 그래요. 그러면 네. 회사에 영향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네네. 재무적인 부분에 영향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네. 화장품 네. 업종은 단기적인 반등, 기대감으로 보고 그다음에 네. 실적이 찍히는 거 보고 들어가야 돼요. 그렇기 그래요? 때문에 일단 11만 원까지는 보고
그다음에 네. 거기서 네. 보고 실적 베이스가 2분기 때는 1분기 어떻게 되는지 보고 2분기부터는 좋아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 2분기, 그러니까 6월 달, 9월 달까지는 끌고 가도 돼요. 화장품 관련주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거든요. 2주 후에 이제 마스크에 대한 부분들이 이슈가 될 거거든요. 네. 2주 후에 이제 결정이 나면 만약에 마스크를 실외에서는 뭐 착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화장품 관련주가 움직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죠. 그 틈을 네. 보는 거죠. 여기서는 그래서 올라갈 수 네. 있는 이유가 있냐라는 거를 가지고 우리가 더 매수를 할 수 있냐 없냐라고 판단하는 건데 그런 네. 이유라면 지금 좀 매수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네. 괜찮지 않을까요? 재밌어요? 네. 이해됐죠? 언제? 예. 네, 그래서 매수가 더 떨어질까 싶어서 좀 기다리고. 여기 떨어진다 해도 괜찮아요. 왜 그러냐면 바닥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네. 이 주가는 떨어질 때 시작할 때 이렇게 봐줘서 네. 떨어지지 않아요. 이렇게 막 네. 확 밀어버리거든요. 다 팔아버리거든요. 네. 근데 어때요? 네. 여기 자리에서 잡아주잖아요. 여기 이렇게. 네. 이 두 개가 네. 딱 바닥에서 잡았어. 이걸 뭐라 그래요? 바닥이요. 쌍바닥. 두 개의 바닥. 예, 바닥을 가격을 두 번. 근데 떨어지지 않고 아. 반등이 들어왔을 거기 때문에 이 가격은 싸다라고 인식해서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는 쌍바닥. 그러니까 바닥을 두 번 잡았다라고 해서 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조금 더 사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보는 거죠. 그러면 이 종목은 기술적 반등이 들어와요. 1차 기술적 반등은 11만 원까지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요, 선생님? 네, 이해됐어요, 이제? 네, 알겠습니다. 쌍바닥 해보세요, 쌍바닥. 네, 쌍바닥이요. 외바닥. 다시 보고 있습니다. 외바닥, 그다음에 쓰리바닥. 바닥이 세 쓰리바닥이요? 개. 바닥이 이렇게 네. 세 개 있는 걸 쓰리바닥. 한 번에 네. 올라가는 건 외바닥, 그다음에 두 번 네. 잡는 건 쌍바닥. 그럼 바닥을 세 번 잡는 쓰리바닥이 제일 좋겠죠. 네. 그렇게 우리가 판단하면 돼요. 근데 여기 바닥 자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조금 더 서서 끌고 가는 전략 써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멘토님. 예, 안녕하세요. 책이 너무 이뻐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어느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예, 동양철관이요. 동양철관 사셨어요? 사신 예, 이유가 작년에. 있으세요? 이거 예? 힘든 종목이에요. 동양철관은 쉬운 종목은 아니고 그러니까요. 되게 어려운 종목이거든요. 네. 매수가는 어떻게 되세요? 예, 1,745원이요. 20%요. 그래요? 좀 높네요. 네, 작년에 네. 그때 사가지고. 그래요? 최근에 철강 관련주가 스틸값 인상이 될 때문에 이런 철강 관련주가 많이 움직였거든요. 하이스트리나 뭐 네. 이런 종목들이. 근데 이건 잘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요. 무거워요, 이게. 되게 무겁다라고 하거든요. 이게 종목이 어떻게 보면 이 끼라고 네. 그래요. 뭐 실적 같은 거 네네. 볼 것도 없고 그냥 테마로 움직이는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지금 팔아야 될까요? 가져가야 될까요? 저기 뭐 재개발 있고 그런 데서 서울시 뭐 또 거기 뭐 한다고 해갖고 좋아지고 하수관. 같기는 한데. 예. 내용 재료라 그러거든요. 그거를 네네. 있긴 있어요. 재개발 사업이라든지 하수관 노후 교체 건들이 많이 있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뭐 기대감으로 움직여요. 그러기 때문에 네. 이 종목은 이제 움직일 거예요. 왜 감사합니다. 움직일까요? 이게 움직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딱 볼 때 시가총액 해보세요. 시가총액. 시가총액. 그럼 시가총액이 얼마예요? 여기 1,500억짜리예요. 이게 되게 조그만 기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딱 이런 시가총액 조그만 기업들은 뭐냐면 이게 실적의 모멘텀이나 펀드멘탈 보는 게 아니라 재료로 많이 움직여요. 어떤 이슈가 네. 됐을 때 그때 움직이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시가총액 조그만 종목들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거는 첫 번째로 뭐냐? 거래 매집. 네. 매집을 봐야 되니까 이게 세력들에 의해서 움직여요. 그러니까 세력이라고 하면 이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있냐 없냐를 보거든요. 근데 이건 매집이 잘 돼 있어요. 그다음 최근에 거래가 들어왔죠. 네네. 확 들어왔죠. 여기 최근에 막 강하게 움직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이 떨어졌다가 움직일 수 있는 N자라 그래요. 그래서 위쪽으로 많이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손해 안 보고 나올 수 있어요. 갖고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네. 감사합니다, 멘토님. 네, 힘내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멘토님.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흥하해운 네, 흥하윤 사셨어요? 매수가 비중은요? 2,915원에 비중 10%요. 이거 직접 샀어요? 아니면 어떻게 샀어요? 잘 사셨는데 이거. 예. 직접 아니, 샀어요? 멘토님 그 방송 보고 샀어요. 그랬었어요? 예, 그렇구나. 예. 그래도 딱 이렇게 내가 이거 관심 있게 보세요라고 하면 그 이유를 내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 요 최근에 조선주가 움직이고 네. 좀 저기 해갖고 예. 좀 이
좀 이 해운 쪽도 갈 것 같아갖고 좀. 네, 맞아요. 이런 종목들은 예. 근데 이런 종목들은 급등락이 심해요. 예. 그러니까 단기적인 성향을 봐야 돼. 그리고 딱 기다리고 있다가 팍 튀어 올라오면 팔아야 돼. 이 회사의 실적 가지고 모멘텀 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이 이슈 가지고 좀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종목들은 그 기본적인 분석보다 기술적 분석을 많이 해야 돼요. 그 매집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종목은 매집이 됐냐 안 됐냐라고 잘 보시면 되는데 이 매집은 뭔지 아세요 혹시요? 거래. 그렇죠. 거래. 예. 거래가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들어온 것 같아요. 맞아요. 들어왔죠. 왜 그러 들어와요? 여기 보면 이렇게 거래가 확 들어왔죠. 이렇게 뚝 들어왔죠. 예. 이렇게 떡 들어왔어. 근데 우리가 이렇게 거래가 확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주가가 이렇게 빠지잖아요. 예. 빠질 때 이렇게 주가가 빠지면 싫으시죠? 그러겠죠. 왜 아무래도. 싫어요? 이게 주가가 시세가 빠지는 것들은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팔지 않은 거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데 사람들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시세가 빠지면 막 겁내요. 많이 예. 두려워하거든요. 무서워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은 시세가 빠지는 거 두려워하지만 저는 더 두려운 건 거래가 빠지는 거예요. 거래가 막 터지면서 빠지는 건 그거는 이 종목은 당분간 어렵겠다라고 판단이 되는 기본적인 잣대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가 거래가 확 들어오고 떨어질 때 보면 거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 없어요. 그렇죠. 여기도 주가가 뚝 떨어졌는데 거래가 없죠. 예. 그다음 거래 또 들어오죠. 예. 이건 누가 이렇게 매집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보면 이게 움직일 때 보면 막 상한가도 가죠. 이렇게 빵빵 막 가죠. 예, 예. 탄력이 있어요, 없어요? 탄력 세요. 세죠. 그럼 이 종목을 어떻게 하면 돼요? 탁 튀어올라면 확 팔면 돼요. 예, 예. 그 방법 그런 종목이에요. 이해됐죠? 예, 예. 지금 여기 근데 이게 예, 근데 뭐요? 저기 얼마에 팔아야 될지 이게 그건 그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예, 예. 언제 팔까라고 물어보면 정답을 얘기할까요? 아니면 유안을 얘기해 드릴까요? 유안 두 가지 있어요. 제가 시청자 상담을 한 10년 하다 보니까 두 가지 예. 반응이 보여요. 유안을 줄 수 있는 방법과 그다음에 확실한 팩트를 주는 방법이 있어요. 유안을 주는 방법 뭘까요? 확실한 게 좋지 않을까요? 확실한 게 좋죠. 그죠? 예. 왜 그러냐면 어차피 결정을 해야 되는데 확실한 건 뭐냐면 아무도 몰라요. 매도 자료를 어떻게 잡을 건지 아무도 몰라. 다만 어떻게 잡아야 되냐라고 했을 때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매도 자리 잡는 것들은 그죠? 그 제가 기준을 보면 매물대 매모라 그래요. 매물대 매도 해봐세요. 제 기준에 매물대 의하면 매모. 뭐 다른 사람은 뭐 예. 방법이 달라요. 근데 저는 시장에서 이 트레이딩을 하면서 저만의 무기라고 얘기하죠. 저는 매물대 매도를 해요. 매물대가 뭐냐면 이렇게 보면 이 길을 가다가 이렇게 앞정이 삐쭉삐쭉 나오면 어때요? 밟으면 예. 아파요. 피나지. 예. 그죠? 피 안 날라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전에 팔아야 되겠죠? 그렇죠. 요 자리가 삐쭉삐쭉해 안 삐쭉해? 여기 봐봐 여기 삐쭉삐쭉해죠. 여기 삐쭉삐쭉 예, 삐쭉삐쭉하죠. 여기 삐쭉삐쭉. 그럼 요거 밟으면 어떻게 돼요? 피 나질 거 아니에요. 피날 예. 그럼 요 밑에서 팔면 안 돼요? 그러면 되지 않아요. 근데 여기 또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걸 팍 팔았는데 올라가잖아요. 그럼 예. 화내요, 막. 그죠? 않아요? 맞아요. 맞아. 이거 벌써 팔았다고 나는 바보야. 나는 왜 그래? 맨날 이래. 막 이렇게 막 자책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예, 예.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이게 떨어졌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오를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떨어졌다고 생각해. 안 파는데 떨어졌다고 생각해봐. 잘 팔았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평정심이 되게 중요해요. 이거 올라가잖아요. 내가 팔았는데 올라가. 그러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내 거 아니다 해보세요. 내 거 아닙니다. 그럼 마음 편하지 않아요? 마음 편하죠. 이게 더 올라갔다고 막 마우스 집어 던지고 막 성질나서 막 친구들한테 전화해서 화풀이하고 그죠? 그럴 수 예.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기준은 매물대 매도해보세요. 매물대 매도. 매물대 매모. 매물대 매도. 저 기준은 매도. 그렇게 사용해요. 예. 그래서 저는 종목을 잘 보면 잘 팔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종목을 내가 예. 이걸 팔면 다른 거 살 수 있는 눈이 있다면 금방 팔거든요. 아니 예. 여기만 종목이 있는 게 아니라 3,000개 들어가는데 굳이 내가 여기서 스트레스 받아야 되냐. 이게 팔았을 때하고 들고 있을 때가 수익이 나도 더 불안하고요. 떨어져도 불안해요. 수익이 나면 예. 언제 팔까에 대한 불안감. 혹시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이고 떨어지잖아요. 그럼 얘는 언제까지 떨어질까라는 불안감이 있어요. 그렇기 예. 때문에 우리가 더 중요한 거는 이거를 팔고 다른 거를 살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 그러지 않으면 예. 잘 팔아요. 근데 못 파는 사람들은 이거 팔면 이거보다 더 좋은 종목을 찾을 수 없기에 더 오래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신기하죠? 그러면 한 3,800원이나 900원. 3,600원, 500원에서 팔으면 될까요? 네, 맞아요. 그때 팔면 돼요.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는 실적이 아직 잡아주지 않고 있거든요.
그죠? 예. 실적이 잡아주는 기업들이라면 좀 끌고 가면 되는데 이런 종목들은 테마로 움직여요. 실적보다는. 예. 그렇기 때문에 단기 세게 나올 때 탁 팔고 나와야 돼. 오래 있지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아, 그럼 3,500원에서 그냥 매도 치는 게 나을 것 같네요. 뭐 그냥 그러면. 3,500원에서 4,000원 사이에서 매도 치면 될 것 같아요. 예, 예. 감사합니다. 이해 확실히 이해됐어요, 이제? 예. 아, 알겠습니다. 공부해서 남주자 해보세요. 공부해서 남주자. 네, 열심히 공부해서 주위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그런 배포가 큰 사람이 예.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아시아 경제요. 아시아 경제사. 4,490원에 20%예요. 이건 누가 사라고 그랬죠, 이거? 예. 딱 보면 알아요. 이게 많이 움직인다고 사라고 얘기했죠. 얼마까지는 간다 그랬어요? 그거는 좀 더 올라간다고 해갖고 샀는데 아, 네. 사고 나서 이렇게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정말 좋은 거 있으면 사라고 얘기 안 해요. 근데 내가 사고 있어서 손해 나면 누군가가 사줘야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가죠. 그러니까 소문을 낼까 안 낼까? 이거 참 좋은 게 많아요. 빨리 사 이렇게 얘기할까 안 할까요? 하죠. 네, 그래서 사는 거예요. 아셨죠? 근데 이런 종목은 나쁘진 않아요. 근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시간 좀, 예, 매수가까지는 와요? 뭐 이런 종목들은 그 뭐 펀드멘탈이나 뭐 실적이나 이런 거 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재료 가지고 움직여요. 뭐 아시아 경제나 매각 이슈도 있었고 막 이런 것들 때문에 이 변동성이 있어요. 근데 예.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좀 오래 걸려요. 왜 그러냐면 이 우리가 주식을 중요하게 생각할 때 이 피크라고 하거든요. 막 에너지가 막 쏟을 때 막 쫙 올라가잖아요. 그죠? 예. 그럼 에너지 쏟기 위해서는 그 기력을 막 이렇게 막 충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막 예. 이렇게 만들어야 돼. 나 이제 달릴 거야라고 할 때는 이 배열로 보거든요. 이 배열로 봐요. 이 종목이 지금 빨리 움직일 수 있는 시점이냐라고 했을 때는 배열을 봐요. 그래서 이평선을 주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가 달릴 준비가 돼 있냐 안 돼 있냐라고 했을 때는 정배열에 대한 포지션을 얘기해요. 정배열. 혹시 정배열 아세요? 잘 몰라요. 아, 잘 모르시구나. 역배열 이거 잘 모르죠. 이거 저기는 알아요. 뭐요? 역배열하고 이렇게 선 보는 거 그런 그렇죠. 거는. 예. 그러니까 뭐 이게 예, 가장 중요한 거는 방송 보고 많이 배웠어요. 그러셨구나. 근데 이 지금 보면 이 빨간 거하고 파란 게 선 위에 예. 있어요. 선 밑에 있어요. 밑에 있죠. 예, 예. 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려면 예, 이 선들한테 위로 올라가야 돼. 걸려요, 안 걸려요? 걸리죠. 걸리면 어떻게 돼요? 힘들겠죠. 그죠? 예. 그러면 다음에는 살 때는 이 선들이 위에 있을 때 빨간 봉, 파란 봉이 위에 있을 때 사는 게 더 예. 빨리 올라가죠. 위에 걸리는 게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 걸리는 게 있기 때문에 당분간 오래 걸려요. 아. 그럼 이 여기 선들이 매집이 돼 돼 있어요. 있어갖고 안 팔고 있는데. 네, 매집 돼 있어요. 갖고 있으면 돼요. 근데 예. 시간이 걸려요. 왜 그러면 이들도 지금은 올릴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역배열이래요. 아니면 거래가 확 들어온 거 하거든요. 그러니까 재료 네. 없이 물량 뺏는 있기 때문에 굳이 이거는 손해보고 팔 필요 없어요. 시간을 주면 근데 수익 내고 나올 수 있어요. 수익 내고요? 근데 근데 매집이 보니까 한 6천 원 정도 있는 데서도 많이 돼 있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안 5천 원인가 되는데 매집 여기- 아니 매집 단가는 3,000원인데요. 3천 원이에요? 네, 3,000원 정도 그럼- 돼요. 3,000원, 3,500원 그 자리예요. 우리가 그럼 단가를 볼 거기서 때는 팔려야죠? 거래가 이렇게 많이 들어온 시점을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을 봐야 돼요. 이들이 야. 이제 거래가 이제 처음으로 딱 들어와서 시대 내기 전 거래라고 하거든요. 이쪽부터 매집이라고 흔히들 봐요. 매집됐고 아, 매집되고 여기서 이렇게 여기 A라고 한 부분 있죠. 이쪽 네. 거래가 바닥을 찍고 올라올 때 이 거래가 세게 들어왔어요. 그 다음부터 네. 롤링이라 그러거든요. 이 롤링 줬다가 강하게 거래가 들어왔거든요. 이거는 예. 이때는 무조건 재료로 기사를 만들어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뉴스 막 나올 거예요. 아마 무슨 뉴스가 있었을 거예요. 이거는 뭐 매각 이슈라든지 이런 게 있을 거예요. 뭐 그러면 이걸 땡겨 놨다가 누른 거라 위쪽으로 거래가 조금만 들어오면 강하게 위로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홀딩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얼마에 팔아야 돼요? 4,000원 넘어가야 4,000원 내 본전오면 파세요. 본전 어머냐? 네, 거기까지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더 사면 안 돼요. 이 종목은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변동성이 세가지고. 그러니까 더 사지 그럼 말고. 4천 네? 한 300원이나 언제 걸어놓으면 돼요? 일단 4,000원 넘어가면. 4천 넘어가면? 거기가 좀 매물이 있어요. 거기 넘어가면 위로 열려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아셨죠? 그러면은 거기 못 넘어가면 밑으로 팔아야 되죠? 아니, 팔지 마요. 갖고 있어요. 손해 나고 팔 자리는 아니에요. 이 종목은. 이거는요? 네, 그러니까 들고 있으세요? 네,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오늘 제가 강의회가 있어요. 저번 주 수요일은 제가 책이 나와서 여러분들한테 교재가 준비가 안 돼가지고 이번 주 토요일 날 하기로 했기 때문에 오늘
그 출간된 그 책에 대한 Q&A가 있을 거니까요. 같이 소통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으니까 오늘 시간 되시는 분들은 밤 8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내 보고 오겠습니다. 뿅 하고 나타났습니다. 자, 이번 주 시장 뿅뿅 못 올라갔고 다음 주도 뿅뿅 못 올라갈 것 같아요. 다음에 제가 뿅뿅 올라갈 때 여러분한테 코멘트를 드릴 테니까 그때 초과 매수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자, 전화 이어서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용구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네, 에코프로고. 에코프로 사셨어요? 네. 98,500원에 10% 샀거든요. 네. 좀 밀렸나요? 네, 밀렸어요. 그래요? 이 종목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아, 이거를 제가 네. 전에 샀다가, 네. 그러니까 안 팔고 갖고 있는 게 있어요. 전에는 싼 가격에 샀었거든요. 네네네. 네, 이제 올라갔을 때 팔지 않고 갖고 있었더니 많이 빠져가지고 네네. 이번에 한번 다시 사본 거예요. 네. 그 이번에 사봤어요? 그럼 이거 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신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돈을 네. 네. 투자할 때는 이유가 있어야 되니까 이게 이유가 틀려도 상관없거든요. 그게 맹목적이진 않고 내가 사는 이유가 틀릴 수도 네. 있고 맞을 수도 있거든요. 주식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거든요. 네. 이 결과에 네. 대한 부분들을 예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틀리면 네. 우리가 좀 보완을 하면 되는 거고 맞으면 그거를 계속 승화시켜서 내 거로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네. 지금 단기적으로 본 건지 단기적으로 본 건지 두 가지 포인트로 들어가야 돼요. 이런 종목들은 네. 스몰캡이라고 네. 그러면 시가총액이 2조 1,000억짜리니까 커요. 코딱지면 네. 되게 크거든요. 그러면 이 종목은 단기로 보는 게 나아요? 장기가 나아요? 장기로 봐야죠. 그렇죠. 네. 왜요? 왜? 이렇게 우리가 물음표를 낸다면 왜 장기로 가야 돼요? 전기차 모멘텀이 아직 그죠? 살아있고 앞으로도 더 전기차가 많이 늘어날 거 맞아요. 생각해서. 그럼 뭐 근데 왜 전화했어요 저한테? 그러니까 제가 산 거는 장기를 보고 네. 이제 그렇게 쭉 갖고 가는 건데 제 가족들이 또 이번에 또 뛰어들어가지고 샀거든요 이번에. 그래서 그거 네네. 이게 주식이라는 네. 게 네. 수익 났다고 얘기하면 안 돼. 가족들이 다 주식하게 되고 주변 사람들이 다 주식하게 돼요. 맞아요. 그래서 무건화라고 그랬거든요. 주식은. 네, 네. 저희 가족은 주식을 다 안 해요. 나만 해요. 저만. 저희 모든 친척 중에 주식하는 사람이 없어요. 저뿐이 안 네. 하거든요. 제가 네. 뜯어 말리거든요. 왜 네. 그러면 너무 힘들게 고데기에. 근데 지금 괜히 말했다라는 생각 안 드세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잠도 못 후회하고 자고 있어요. 막 내 종목도 걱정인데 시장 빠져갖고 네, 가족 네. 종목도 챙겨야 되니 네. 이제 절대 얘기하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막 내가 수익 많이 났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주식을 처음 하는 사람들도 그냥 쉽게 돈 벌 줄 알고 들어오시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모멘텀 있잖아요. 앞으로 네. 커질 거야라고 하면 분명히 뭐 내가 판단했을 때 좋으면 이거 몇 년 정도 갖고 있고 그다음에 몇 년 정도 장기적으로 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 돈이 대출이나 신용 뭐 받아서 하면 안 된다. 여유 자금으로 살 수 있으면 그게 좋지 않을까라고 답해 줘야 돼요. 기대감을 네. 넣어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네. 얘기했듯이 에코플로어 같은 2차 전지는 앞으로 계속이에요. 이게 네. 단기적으로 볼 거냐 이 변동성이 있어요. 뭐 집값도 올라갔다 네. 떨어졌다 하잖아요. 네, 네. 주식도 올라갔다 떨어졌다 해요. 왜 떨어졌냐라고 하면 이게 원자재 값들이 많이 올라가가지고 배터리 관련주, 뭐 니켈 같은 거, 망간, 네, 네, 뭐 이런 거, 네. 코발트 같은 게 가격이 많이 올라가가지고 이 영향이 되게 많이 줬어요. 배터리 관련주는. 맞아요. 네. 근데 결국은 왜 전기차로 우리 집에 아파트를 가보면 네. 지금 내연차가 많아요, 전기차가 많아요? 지금 전기 별로 없고 내연기관차가 많죠. 그게 다 전기차로 바뀐다면 얼마나 네. 퍼포먼스가 커지겠어요. 네. 그렇지 않을까요? 네, 맞아요. 그러면 앞으로 한 2, 3년 후까지는 먹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다운 사이클이 있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막 원자재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이렇게 진폭이 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겠죠. 근데 네. 결국은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결국은 올라갈 것 같은데. 그러면 딱 나를 믿고 그냥 쭉 끌고 가면 안 돼, 이런 것들은? 근데 이 회사는 그때 거버넌스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많이 맞아요. 빠진 거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번에 정신 좀 차려야지, 이런 회사들은, 그죠? 회사 돈 잘 네. 벌고 하는데 그 지배구조에 대한 부분들이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번에 많이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이 회사는, 그죠? 그러니까요. 네, 산업에 대한 모멘텀이 되게 큰데 네. 이 기업을 하는 그 마인드 자체가 좀 바뀌어야 될 것 같긴 해요. 이번에 바뀌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네.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나 배터리 관련 소재 기업들 뭐 이런 거 장비 기업들 그다음 완성 배터리는 잠깐 떨어질 때는 잠깐 주더라도 장기적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2, 3년 후에 먹거리라고 하면 우리는 전기차를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가지고 이 종목을 쭉 끌고 가세요. 연말까지 네. 한번 끌고 가봐요. 네. 그 지배적인 부분들이 문제가 있으면 사람을 바꾸면 되거든요. 아마 그러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는데 여기에 대한 돈에 대한 그 먹거리에 대한 모멘텀은 되게 커요. 돈 잘 벌어요, 이 회사는. 그렇기 네. 때문에 좀 더 갖고 가는 게 나아요. 저는 목표가 한 12만 원 정도 1차 네. 보고 12만 원 되면 전화 주시겠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딱 해봐요. 무건 해보세요. 네? 무건. 무건이요. 무건 절대 나가면 안 돼요. 네. 네. 알겠죠? 네, 그래서 네.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무건과 평정심이라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이게 도 닦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주식은 네. 진짜 뭐 도 닦아야 돼. 이게 철학이 있어야 돼. 그래갖고 절대 다른 사람한테 그 얘기를 하지 마세요. 알겠죠? 네, 멘토님한테 많이 배우고 있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1년 반갑습니다. 만에 통화가 되네요. 아, 그 이래요? 전화가 너무 많이 와서 죄송합니다. 예. 어느 종목에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KG ETX KG ETS 사셨어요? 17,500원에 30%인데요. 한 7, 8개월 고생하나 봐요, 지금. 아, 그래요? 이 종목은 매각 이슈 때문에 움직인 거 아시죠? 최근에. 예. 네, 매각 이슈가 붙어가지고 KG 쌍용차 매각 이슈 때문에 움직였거든요. 근데 이 자리는 뭐를 잘 봐야 되는지 아세요? 아, 멘토님, 궁금한 게요. 네. 매각 이슈가 끝난 다음에 그쪽만 좀 부탁드려요. 매각 이슈가 끝난 다음에 예. 그럼 시석에 꺼러지죠. 왜 그러냐면 주가라는 것들은 기대감으로 움직여요. 기대감. 그러니까 이게 재료 소멸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가는 모든 기대감이 먼저 반영이 돼서 결정이 나는 순간 이 주가는 무너져요. 그것 때문에 움직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기대감이 재료 소멸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은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데 한 번 더 슈팅이 나올 거예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 번 슈팅이 빵 나올 때 팔고 나오는 게 어떨까요? 그리고 아직- 19,000원에도 못 팔았거든요. 어, 안 팔았거든요. 그걸 혹시 이게 이제 이런 이슈가 나오면 뭐 한 2, 3일씩 상한가 가고 막 그런 거가 있어가지고 한 번 못 팔았는데 이게. 근데 이게 여기서 만약에 KG 그룹에서 만약에 이게 손을 뺀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변수도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것까지는 감내해야지 마음 먹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네. 이런 매각에 대한 이슈만 가지고 우리가 보는 게 아니라 불발에 대한 이슈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주식하는 사람들은 한쪽만 보면 안 되고 우리가 운전할 때 앞만 보고 가면 사고가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후, 좌우, 백미러, 눈미러 다 보잖아요. 어디에서 네.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겠어 전방 그 사후 경계를 딱 하잖아요. 그리고 운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백미러가 있는 거고, 룸미러가 있는 거고, 전방 카메라, 후방 카메라 다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주식할 때도 만약에 이 돈인 거잖아요. 돈인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매각 이슈 때문에 움직였는데 매각 이슈를 불발될 수 있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안에는 대한민국 이 테마를 좋아하는 사람이 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있죠. 그러면 그들은 빨리 달려요. 달리기 잘하는 사람들이고 테크닉한 부분에서 뛰어난 사람들이 여기 안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럼 그들의 돈을 가져오려면 내가 그들보다 더 잘해야 돼요. 그걸 잘한다면 가지고 있어서 트레이딩 하면 돼요. 이건 살아있어요, 지금도. 옆에서 잡아놓고 지금 횡보하고 있거든요. 살아있어요. 근데 왜 지금 못 튀어오르냐라고 하는 거는 저항이 부딪혀서 그래요. 이평 저항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역배열이기 때문에 조금 막 눌렀다 갈 거예요. 그래서 이 선들이 이격도를 벌리는 순간 한 번 더 튀어올라요. 그때 팔고 나오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는 한 2만 원 정도에서 파는 게 어떨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봐요. 더 갈 수 있거든요.
근데 더 갈 수 네. 있는데 거기서는 트레이딩 관점이고 또 운도 좋아야 돼요. 이거는 왜 이런 종목들은 아침에 뉴스 나와가지고 막 불발됐다, 뭐 했다 막 그런 아침에 뉴스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손을 못 사요. 그래 아침에 갭 떨어지거든요. 이런 것들은. 그렇기 때문에 수익 났을 때 이런 것들은 빨리빨리 팔고 나오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긴 해요. 제가 볼 때는. 에디슨 못 보셨어요? 뭐 이 회사라고 다르기는 했지만 이거 못 보셨죠? 예. 이거 개인들 다 들어가 있는 거 아시죠? 무섭지 않아요, 이거? 안 무서우세요? 이렇게 올라갈 때는 다 좋겠죠. 근데 이거 팔 거예요? 못 팔아요, 개인들은. 절대 못 팔아. 왜? 기대감 때문에 더 올라갈지, 상쳤는데 내일 가야지. 절대 못 팔았다가 여기 언저리에서 팔아요, 무서워가지고. 아니면 지금도 들고 있는 개인 투자자가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이거 봐봐요, 이거. 에디슨 EV, 쌍용차 매각권, 그죠? 쌍방울 보셨어요? 예. 얘는 어때요? 얘도 급락 나왔잖아요. 이 개인 투자 다 물려 있어요, 이게. 이게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게 좋겠어요? 수익이 나도 못 팔아서 손실 나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아까 얘기했지만 한 숟가락만 딱 이렇게 먹고 나오는 게 낫지 않을까? 밥상 차려놓으면 다 먹으려고 하지 말고 아 고맙습니다 가서 몰래 가가지고 한 숟갈로 맛있는 음식 고기 한 젓이 딱 집어 먹고 공깃밥 하나 딱 한 숟갈 먹고 나오면 안 될까요? 그러게요. 제가 시작한 지 지금 1년 한 2달 됐는데요. 네. 욕심 때문에 돈을 무지 날렸습니다. 많이 나죠. 저는 20년 했거든요, 주식을. 20년 넘게 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저게 매도가 어려워요. 이제 그러게요. 끝난 거죠. 저는 20년 예. 해도 지금도 이거 주식으로 밥 먹고 사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어려워요. 내 컨트롤이 안 돼가지고. 근데 앞으로 19년 정도를 더 한다고 이렇게 욕심을 버려야 되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이겨내시겠어요? 힘들죠. 그러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렇게 수익 났을 때 이런 거 하지 말고 이런 거는 이길 수가 없어요. 절대 져요. 그렇기 때문에 팡팡 튀어 올라오는 것들을 얼른 팔고 나오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19,000원에서 2만 원 사이에 한번 오면 팔고 나오는 전략 쓰세요. 예,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수고 안녕- 많으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내가 이 CS, 네? 내가 이 CS 매수가 비중은요? 9,000원이고요, 30%. 사신 이유가 있어요? 괜찮은 거죠, 저 뭐고. 방송에 사라 그랬죠? 아니요. 그러면요? 네, 어머니 이거 주식 하나도 모르시죠? 네? 예, 예. 잘 모르세요.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네, 그래요? 이거 왜 빠지는지도 모르고 막 하시죠? 네, 이게 이 생선이 있잖아요. 생선을 내가 팔라 그래 우리 어머니한테. 근데 이 어머니가 생선을 잘 볼 줄 알면 이거 사면 안 된다라고 알죠. 이거 겉은 예. 멀쩡한데 안에 다 썩어 있어요. 그걸 판단할 수 있죠. 네. 왜 그러면 많이 샀기 때문에 그죠? 내가 사봤기 예. 때문에 고등어를 딱 주면 야 이거 안 돼 싱싱하지 않아 딱 알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알 수 있는 거는 내가 많이 사봤기 때문에 고등어라는 것들에 대한 사서 음식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잘 아시는 거거든요. 주식도 사는 게 있어요. 이 종목은 그 상한 종목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락기라고 하거든요. 이게 상승을 하면 떨어지는 그 조종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아까 얘기했지만 실적도 좋아. 돈도 잘 벌어. 근데 왜 떨어져? 주가라는 것은 고점을 찍고 거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어. 니네 돈 이렇게 잘 벌었으면 야 내년에는 더 좋아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커버할 수 있을까? 그때부터 빠져요. 더 안 좋으면 빠져버려요. 삼성전자 실적 좋은데 떨어지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 좀 더 빠져요. 더 빠져요. 네, 더 빠져요. 이거 얼마 반등 딱 들어오면 팔고 주식한 지 오래되셨어요, 어머니? 좀 됐어요. 손실 많이 안 봤어요? 많이 봤어요. 지금도 계속 보시죠. 네. 근데 공부는 안 하시게요? 선생님 지금 많이 봅니다. 그래요. 제가 어머니한테 제 책을 제가 보내드릴게요. 예, 제가 감사합니다. 책을 보내줄 테니까 시간 나실 때 네. 당분간 주식하지 말고 샀다 팔았다 하지 말고 그 책을 한번 정독해 보세요. 제가 네, 감사합니다. 사인해가지고 이렇게 보내드릴게요. 제 예, 책에 나온 게 많이 있는데 제가 무료로 드릴 테니까 꼭 그거 한번 읽어보시고 이거는 8,000원 정도 오면 무조건 팔아야 돼요. 반등 이렇게 빨간불 들어오잖아요. 네. 팔고 현금화해요. 다른 거 사지 말고 그다음에 그 책 읽어보고 그다음에 한번 이게 지금 매도하면 좀 도움이 될 거니까 제가 책을 보내줄 테니까 열심히 한번 공부 한번 해보세요. 예, 많이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근데 8,000원까지 와요. 오니까 와요. 그때 오면 팍 팔아버려요.
네. 알겠죠? 네. 예, 네, 그렇게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따로 전화 드릴게요. 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주식 김박사님 아, 수고하십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에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LX 인터내셔널. 잘 사셨는데? 저는 한 4년 가고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공기가 매수- 무겁게. 매수가 비중은요? 32,000원에 사실은 15% 괜찮 30% 됩니다. 아, 이거 좋아요. 왜 그러냐면 원자재 때문에 그 가격들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영향을 줘요. 뭐 가스나 네. 석탄이나 이쪽에 가격들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올해는 좀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리고 요 앞에 보니까 음. 또 그 석탄도 물론 저 박사님 말씀하시는데 석탄도 있고 인도네시아에 팜 맞아요. 농장도 있고. 네, 맞아요. 요 얼마 전에 또 한국 유리도 인수했고. 네, 맞아요. 좋아요. 뉴스가 실적- 많이 있는데 그래서 내가 보는 거는 네. 엉덩이를 무겁게 지금 한 3년 넘어가고 있었는데 한 4만 원 넘어까지 보고 있는데 네, 넘어가 봤어요. 어제도 전고점을 찍었어요. 네, 맞아요. 기회는 한 2번 왔는데 제가 매도를 안 했거든요. 괜찮아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 생각대로 4만 넘어까지 보고 있어도 될는지 네, 아니면 보고 있어도 돼요. 반쯤은 매도를 해야 될지 그게 궁금합니다. 4만 원이 왜 그러냐면 거기가 매도 물량이 되게 강해요. 예, 그렇대요. 예. 매물대라고 흔히들 얘기해요. 여기가 좀 센 매물이거든요. 여기 보면 이쪽 매물이 되게 센 매물이라 그래요. 월봉 매물이라고 하거든요. 여기가 예. 되게 강해요. 그러니까 여기가 오래 갖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올라가면 그걸 맞고 나와요. 근데 이번에는 이 다운 사이클에서 업 사이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이 10년 정도 빠졌어요. 대략 한 맞습니다. 8년 맞잖아요. 고점 찍고 그러면 이게 주기론이라 그래요. 그래서 사이클이라고 네. 하거든요. 이런 거 보면 이런 거 딱 보면 돼. 이게 이제 이 9년에서 10년 정도 빠진 종목은 뭐로 비교하면 돼? 이 기아랑 비교하면 돼요. 이 기아로 보면 15년 그때는 최고가 44,000 얼마까지 왔지 않습니까? 기아나 현대 한번 볼게요. 현대차 이렇게 한번 보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이게 사이클이라고 그러거든요. 시가총액 있는 종목들은 현대차 한번 볼게요. 이 주기를 한번 봐봐요. 딱 요 자리가 오는데 그 자리 기간하고 거의 비슷해요. 뚫고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조정이 예. 많이 빠진 자리가 다시 치고 올라가는 기간 동안에 대한 부분들이 이번에 올라가게 되면 거기 넘고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좀 더 들고 있는 게 나아요. 월봉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고 LX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이 월봉 요 자리를 넘어가면 위로 열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고집스럽게 가져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한 절반 정도 매도 안 하고 그대로 홀딩해도 되겠죠? 저는 그냥 홀딩 할 것 같아요. 제가 이걸 갖고 있다면 그냥 엉덩이 좀 더 무겁게 저하고 생각이 같네요. 종기라도 갖고 있겠습니다. 났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안 좋아서 종기 나가지고 수익을 많이 줬으면 좋겠네. 하여튼 이거 예, 일단 예. 4만 원대 되게 중요하니까 4만 원대 잘 지켜봐야 돼요. 계속 밀린다 그러면 파는 게 나아요. 거기가 또 밀릴 수 있으니까. 근데 4만 원 못 찍고 떨어지면 뭐 거기서 조금 매도. 매도 조금 더 갖고 있다가 조금 더 갖고 있다가 지금 또 가격대보다 뭐 4만 원 8천 원 오면 9,000원 4만 원이에요. 거기까지 한 예. 번 더 있어요. 한번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어우, 박사님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네, 아유, 어느 종목에 궁금해 전화 오랜만에 주셨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네, 그러셨어요. 어느 종목이세요? 어이솔루션 45,000원에 20%입니다. 최근에 조금 움직이지 않았어요? 최근에 근데요. 조금 움직여 또 밀렸다 올렸다. 너무 비싸게 사갖고요. 혹시 여유 되세요? 네. 조금 더 살 수 있어요? 다른 거 사지 말고? 네네네. 그럼 조금만 더 사봐요. 5%만. 예예. 떨어질 때, 그러니까 어떻게 사냐면 내가 5% 사면 이게 네. 월요일 정도 사도 될 것 같긴 해요. 네네. 5G가 이 서진 시스템이나 지금 바닥에서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네. 여기도 보면 서진 시스템도 많이 올라왔어요.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기가 뭐 이런 것도 네. 그 레벨업이 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네. 그 하반기 정도 되면 주가가 많이 움직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봐요. 예. 그렇기 예, 때문에 굳이 지금 버릴 건 아니고 가져갈 예.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조금 네. 저가 매수해도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네. 들어요. 42,000원, 네, 네. 45,000원대니까 조금 더 사서 좀 끌고 5% 정도.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된 날 있잖아요. 이거 보면 플러스로 끝나고 마이너스 된 날 5%를 네. 그 하루에 1%씩 한 5번 정도 사봐요. 네. 그래서 끌고 가는 건 어떨까요? 네, 고맙습니다. 얼마까지? 본전까지요? 저는 그 본전까지 끌고 가야 된다고 전 봐요. 네, 45,000원 올 수 있습니까? 네, 올 수 있어요. 높은 가격은 아니에요.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힘내시고 네, 5G가 2년 동안 코로나 피해주 중에 하나였었어요.
네. 그 피해 업종 중에 하나거든요. 사람들이 뭐 이 오프닝 관련주만 피해 업종이라고 생각하는데 5G도 피해 업종이었었어요. 왜 그러냐면 네. 기지국 자체를 설치를 못했거든요. 아, 코로나 예, 때문에 고맙습니다. 통제가 돼가지고 설치를 하려면 공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영향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올해는 조금 더 바뀌지 않을까. 이 5G나 그 6G 쪽에 영향들이 많이 커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주가의 반영들이 이제는 턴 어라운드라고 하거든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전 보니까 그냥 좀만 더 상황을 끌고 가는 게 더 나을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서 네. 35,000원 넘어가면 연락 주세요. 네, 박사님 말 듣고 네. 이제 발 쭉 뻗고 아, 네, 잘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건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마지막 전화인 것 같은데요. 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대성창투입니다. 대성차트 사셨어요? 예, 예. 매수가 비중은요? 비중은 50%고요. 네, 매수가는? 매수가는 3,400원. 아, 그래요. 지금은 좋은데, 그죠? 예. 고생 많으셨네. 작년에 가을에 사가지고 예. 이게 계속 이 사이클을 하나 이게 다운 사이클을 해가지고 예. 고점 대비에 좀 낮은 가격인 줄 알고 샀는데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이게 낮다 높다는 이게 위치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때 그냥 되게 단순하게 보는 거예요. 심플하게 보면 뭐 이 회사의 뭐 기본적인 모멘텀, 매개 얘기했지만 이 회사의 실적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역사적 가치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최고점과 최저점을 흔히들 얘기해요. 그래서 예. 최고점이 얼마냐, 최저점이 얼마냐 이렇게 우리가 표시를 많이 해요. 그래서 최고점의 자리를 우리가 볼 때 이 6,000원이었거든 최고가가. 그러면 예. 얘는 어디까지 빠지냐면 거의 조정을 지금 50% 빠져요. 40에서 60 사이까지 빠져요. 그러니까 무조건 고점 찍은 것들은 40에서 60% 빠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대략 그래요, 평균이. 그러면 이 반값은 월 3,000원대예요. 거기가 바닥일 확률이 커요. 여기도 3,000원대 바닥이 줬잖아요. 그죠? 여기 보면 여기 6,000원이고 여기 50%는 어디예요? 이쪽 자리에서 바닥 잡았잖아요. 그죠? 예. 요 자리잖아요. 그죠? 예. 요 자리에 바닥 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지금 위치를 볼 때는 이 고점을 찍고 그 바닥 라인에서 이 배열을 보는 거예요. 지금 몇 배열이에요? 정배열이에요? 정배열, 역배열 잘 모르시죠? 예, 그렇게는 잘. 잘 모르시구나. 그러면 이렇게 이게 보면 이 그래프는 볼 줄 아세요? 이렇게? 예. 이렇게 보면 이 빨간 캔들이라고 하거든요. 이 선들이 위에 있잖아요. 여기 보면 여기 캔들 위에 이렇게 선 걸리는 게 있어요, 없어요? 예. 있죠. 이게 역배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 주가가 올라갈 때는 그 캔들 위에 걸리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 주가가 떨어질 때는 어때요? 이 선들이 계속 걸리죠. 예. 이렇게 선들이 걸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걸리고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선들이 걸리는 게 없잖아요. 여기도 또 올라가려니까 이 선들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이 선들이 조만간에 이 선들을 넘으면 이제는 힘 있게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어디냐 이제 정배열을 만드는 단계다. 이제 조정이 끝났다 시그널을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요 3,200원 넘어가면 위로 확 열려 있어요. 이거 굳이 팔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네. 목표가를 얼마까지 보면 되겠습니까? 이런 종목들은 시가총액이라고 해봐. 시가총액이 얼마냐면 1,200억짜리예요. 그죠? 예. 근데 실적 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런 종목들은 테마로 움직여요. 뭐 창투사 관련주, 뭐 벤처기업 투자 육성 정책 뭐 이런 게 들어올 때 움직이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잘 안 움직여요. 이게 테마주 성격이다 보니. 그러면 장중에 급등을 하면 그때 팔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뭐 끝까지 들고 가서 뭐 수익 본다 이거는 보다는 이 탄력이 좋아요. 한번 치고 올라갈 때 세게 들어오니 그때 가면 팔면 돼요. 그래서 저는 3,500원에서 4,000원 라인에서 파는 게 맞다 이렇게 보여져요. 거기 오면 팔아버리세요. 왜 그러냐면 이게 더 간다고 해도 대응하기 어려운 종목이에요. 빨리 움직여서. 알겠어요? 자, 네, 고생 알겠습니다. 많으셨고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1부가 끝났네요. 잠깐 10분 쉬었다가 2부 때는 스피디하게 상담할 거니까요. 전화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 후에 뵙겠습니다. 채널 고정!